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치온 4주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은 4주차가 완료되고 나서도 몇 주가 지난 상태이고요. 요즘 제가 일이 바빠서 다이어트를 조금 진행을 못했습니다. 뭐 유지기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아닌 쪽에 더 가깝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장점, 첫 번째, 접근성이 좋다. 사실 편의점에만 가더라도 단백질 음료가 종류별로 수두룩하잖아요. 내가 단백질 음료로 끼니를 대체해야 할 때 쉽게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올리브영이라든지 인터넷에 가더라도 쉽게 단백질 파우더들이 여러 종류의 맛들로 판매되고 있어서 다양한 맛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기호에 맞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일단 사실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3일은 배가 굉장히 고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허용식품이 있잖아요. 허용식품 내에서 뭐 녹황산 채소라던가 플레인 요거트라든가 이런 두부라던가 이런 음식들이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배고프면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사실 단백질 쉐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든든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든든하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막 쉽사리에 고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초반 감량이 굉장히 빨라요. 단백질 쉐이크로만 끼니를 대체를 하니까 당연히 빨리 빠지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빠르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 빠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네 번째가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인바디를 정확하게 잰 건 아니고 가정용 스마트 기계로 측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기준 삼아서 얘기를 드린다면 다른 다이어트는 이렇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뭐 저도 다이어트를 한두 번 해본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근육이 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육량이 떨어지기가 힘든 다이어트예요. 입 터짐이 심하게 오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밥을 일반식을 할 수 있는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일반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입 터짐이 심하게 오진 않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막 쪼들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식으로 끼니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다이어트의 장점 같아요. 사실 다이어트의 정석이 닭고야잖아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단점. 단점의 첫 번째가 인바디 측정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바디를 매번 측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물론 제가 헬스클럽에 안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인바디를 정확하게 재려면은 제 생각에는 공복으로 아침에 인바디를 재야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출근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매번 아침에 공복으로 인바디를 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말이 4주 다이어트지, 이 매주차 인바디를 비교를 하면서 주차를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2주차로 돌아가고 또 문제가 있을 때 3주차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바디를 체크를 못하면 이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스마트 체중계를 쓰긴 썼지만 이게 제가 주차를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운동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도저히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 가정용 인바디가. 일단은 제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될까봐 그냥 4주차까지 그냥 달려버린 경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인바디가 진짜 정말 너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꼭 운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력 운동.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근력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랑 뭐 링피트, 그리고 실내 사이클, 그리고 맨몸 운동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근력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은 웨이트를 해야 되는 건데, 웨이트를 하려면 헬스클럽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맨몸으로 홈트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도비만이 홈트 잘못하면 관절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도비만이 아니시더라도 이 홈트를 집에서 정확하게 따라하시기 힘드시면 이게 괜히 운동하려다가 몸이 아작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동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도 근력 운동이 수반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이 잠을 제때 자야 된다는 거였어요. 뭐 사실 저는 잠을 제때 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끔 일이 있으면은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었는데,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12시에서 4시 사이에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시간 이상 잠을 꼭 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씻고 이거를 다 하루 안에 다 하면서 6시간 이상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뭐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겠지만,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중간에 좀 일찍 잠들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다음날 여지없이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하다못해 쪘죠? 저는 당을 제한을 하는 다이어트잖아요. 특히 밀가루. 점심 메뉴 중에 밀가루를 빼놓고 점심을 대체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막 떠올렸던 게 뭐 샐러드나 포케 요 정도밖에 사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사실 샐러드 포케도 그 소스를 생각을 하면 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다이어트에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락을 주로 싸 다녔던 거고,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도시락을 싸 다녀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사주를 완료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게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약간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4주차가 끝나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이제 마라육덕을 시켜먹고 이제 살이 빵 쪘죠. 지금도 그래서 다시 감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스위치온 다이어트 끝나고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몸무게가 서서히 복구되고 있더라고요. 요거 그래서 오늘도 급하게 공복 사이클을 탔는데 뭐 이런 부분 있고요. 이 다이어트의 총평을 하자면 다른 다이어트에 비하면 비교적 덜 힘든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 야근이 잦은 직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주 인바디를 체크하기도 어렵고, 뭐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다이어트 자체가. 뭐 인바디를 체크를 하고 주차를 반복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단계 없이 무리해서 다음 주차를 반복하게 되면 힘들기만 하고 성과가 없는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고, 하지만 인바디 체크가 가능하고 주 4회의 근력 운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추천할 것 같아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조차 눈바디 상으로는 비교가 확 될 만큼 변화가 있었고, 스마트 체중계상으로 확인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몸무게의 감량과 체지방의 많은 감량이 있었거든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감량이 적었을 뿐이고, 저도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큰 감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식사가 불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또는 단 음료에 익숙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단백질 쉐이크 단식을 하는 3일은 어렵겠지만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본다면 체중 감량을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내 몸이 깨끗해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이어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차가 모두 끝나고 저는 이제 다른 다이어트를 준비해서 오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다이어트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혹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열심히 4주를 달렸고 많은 노력이라면 노력을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른 다이어트를 생각해 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